자, 전 시간 끝물에 외웠던 거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 풀려서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제 이름이 뭐죠? 김우열이죠. 자, 그래서 이름이 나빠서 안 되는구나 해서 이름을 김성열 바꿨습니다. 자, 그럼 등기부에는 주소가 이름이 뭐로 남아있어요? 김우열로 남아있겠죠. 소유자 주소가. 이때 해야 될 등기. 자, 1번 부동산 변경 등기, 2번 소유권 변경 등기, 3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답은 3번. 자,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시만 바뀌었죠. 이럴 때 하는 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자, 대답 못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거기 변경 등기 부분 읽고 오십시오. 그러면 1월 달부터 공부를 할 이 부분은 공부 안 해도 기억이 나고요. 시험장에서 바로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진도 나가죠. 99페이지야. 자, 세 번째 말소 등기인데, 자, 제목 적어볼까요? 아까 변경 등기. 두 번째 경정 등기. 공통점은 등기의 전부가 아니라 뭐가? 등기의 일부와 실체 관계와 불일치할 때 바로 잡는 게 변경과 경정. 후발적 불일치일 때는 변경 등기, 원시적 불일치일 때는 경정 등기였죠. 그런데 말소 등기는요. 1번 의에서 동그라미 1번. 자, 이 칠판과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말소 등기는 말 그대로 말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중간식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소 등기 언제? 말소할 때. 언제? 자, 등기가 있는데 등기 일부가 아니라 등기 전부가 부적법할 때, 잘못됐을 때 이 부적법한 등기 전부를 소멸, 없애는 게 말소 등기입니다. 특징이 뭐죠? 얘네들은 뭐였지만 일부 대상이지만 말소 등기는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밑에 하나만 한 소리 나왔지만 일부 잘못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전부만 대상이 된다. 그럼 도대체 언제 하는 거냐? 자, 밑에 보십시오. 자, 1번 의에서 동그라미 2번. 부적법의 원인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여기는 물었잖아요. 변경은 후발적으로 부적법할 때 하는 거고 경정은 원시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부적법의 수식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됐던, 나중에 잘못됐던, 좌우지간 전부를 없앨 때 하는 게 뭐다? 말소 등기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순위번호 3번 소유자 갑, 순위번호 4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때 원인이 매매했는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해제되면 을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갑골로 돌아가는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그러면 실제로 누구 거예요? 갑 건데 이걸 우리가 실체 한계와 부합하지 않은 등기잖아요. 5번 등기는 전부가 부적법하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게 뭐라고요? 말소 등기. 자, 그럼 말소 등기 들어가자. 자, 3, 4, 5 번호 5번 썼죠. 자, 말소할 때는 그냥 말소하는 게 아니라 콕 찍어줍니다. 4번 말소 등기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접수일자, 접수번호, 원인은 뭐 해제다 또는 법원에 판결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만 나오면 될까요? 지금 4번이 살아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4번 등기를 전부 다 하는 게 이렇게 붉은색으로 지워줍니다. 이게 말소 등기거든요. 자, 이따 말로 하고 다음에 나올 테니까. 자,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렸습니다. 저당권 설정했겠죠. 돈 갚았습니다. 무슨 느낌? 저당권 말소 등기야. 이렇게 하는 게 말소 등기인데, 자, 하나 어려운 게 나왔으니까 비록 인문 과정이지만 하나 짚어놓으시면 나중에 등기법 할 때 이제 기본서 나올 때 편해지니까. 가로 1번에 3번에 보시면 주로 어디다 그러냐면요. 말소 등기의 말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밑줄 하시고요. 자, 말소 등기를 했죠. 왜? 갑 것이고 을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건 갑 게 아니고 사실은 을 건데 이 갑이란 놈이 서류를 유죄해서 이 등기를 뭐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말소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누구 거라고요? 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됐잖아요. 자, 여기서 4번 등기가 잘못됐습니까? 5번 등기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4번 등기는 소유권 이전했고 잘못된 건 몇 번이 잘못된 거? 5번이 잘못됐죠. 5번. 말소 등기가 잘못됐잖아요. 말소 등기를 또 말소 등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6번. 5번 말소하고 주말 회본들 을 것이 살아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말소등기는 자전 전부 잘못이면 다 지워버리는 게 말소등기입니다. 하지만 말소등기가 잘못됐을지라도 말소등기를 또 뭐 하는 거예요? 말소등기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럼 어쩌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6번 말소된 걸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는 거야? 4번 회복 등기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만 한다고 이게 또 살아나진 않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커서로 지워버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말소됐던 사실이 등기 안 나타나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내려서 써줘야 됩니다. 4번 소유권 그대로 써줘. 그러면 오늘 회복 등기 하더라도 효력은 언제로 생기는 거예요? 말소되기 종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3번 이건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나오신 김에 말소등기 했는데 말소등기가 잘못됐다고 말소등기를 또 말소할 수는 없고 말소가 잘못됐으면 말소된 내용을 살리는 무슨 등기? 회복 등기를 한다고요. 자, 거기 요건 밑에서 두 번째 줄 전부 다 동그라미 하시고 설명됐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자, 동그라미 2번에 자, 어려운 건데 이거 하나 아까 봤었습니다. 저당권 할 때. 전세권 A. 자, 1-1번. 1번 전세권의 저당권 B. B는 뭘 담보로 잡은 사람이다? 1번 전세권을 담보로 잡은 사람이죠. 자, 이 상태에서요. 순위번호 2번. 1번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 말소 등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여러분이 B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자, 거기 세 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전세권을 담보로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네들끼리 가서 이렇게 말소를 해버리면 나는 내 저당권의 목적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이런 분들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럴 때는 B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승낙서, 막도장 찍지 말고 인감도장, 인감증명 첨부될 것이고 승낙 안 해주면 가서 한 대 쥐어 박아버릴까요? 그러면 폭행죄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소송에서 판결 받아 오면 이렇게 말소가 됩니다. 자, 오신 김에 자, 그럼 이거 했을 때 이 승낙서 인감이 들어왔죠. B에. 그런데 이제 등기관이 이렇게 1번을 말소시켰잖아요. 근데 1번이 말소가 됐다면 1-1번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2번에 뭐도 들어왔어요? 승낙서 들어왔죠. 지금 책이 없는 말이지만 여러분 지금 상상력 발휘해서 다음에 연상하셔야 됩니다. 아니 1번 죽었으니까 승낙서인가 1-1번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 하는 거야? 3번 1-1번 등기를 뭐 하는데 말소라는 이 말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처리합니다. 책에는 없는 말인데 이거 한 세트로 기억하시라고요. 어떤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등기했을 때 이 말소를 할 때는 이 제3자의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 인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소가 되고 나면 주등기가 사라지면 부기등기는 운명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건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하에 만한다.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고요. 이게 이제 말소 등기입니다. 자, 다시 교재 들어와서 가로 3번의 절차 동그라미 1번 공동 신청 당연히 뭐 하겠어요? 공동이라다 하시고 아니 권리가 말소되는데 원칙은 공동이겠죠. 다만 한번 본 적이 있죠. 동그라미 2번 단독이다 동그라미 하시고 판결 받으면 단독.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간할 유반 사건이나 유반이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뭐 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한번 본 적 있죠. 자, 거기까지 보시고 말소 등기는 나중에 여러분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소 등기 이번엔 이 정도 그림으로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큰 4번 말소 회복 등기 다시 이쪽으로 가볼까요? 아까 말소가 잘못되면 살리는 게 말소 회복인데 아까 변경과 경정은 일부, 말소는 전부인데 얘는 특징이 이건데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 무슨 말이야? 말소해서는 안 될 게 잘못 말소됐다면 그 말소된 내용을 봐야 돼요. 말소되기 전 상태로 봐야 되죠. 살리는 게 말소 회복 등기인데요. 금방 하나 봤잖아요. 말소해서는 안 될 게 잘못 말소가 됐다. 그러면 뭐 잘못 말소가 됐다. 그러면 살리는 게 뭐 한다? 말소 회복 등기. 특징이 뭐예요? 전부도 대상이 되고 뭐 한다? 일부도 대상이 됩니다. 일단 의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 다 하시고요. 가로 2번 요건에서는 자 1번 전부 또는 일부에다 밑줄 하시고 부적법에다만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자 왼쪽에 별표 하나 찍혀져 있는데요.
부적법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소된 때는 회복 대상이 아니다. 할 수 없다고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자발적으로 말소된 내용은 말소 회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부적법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적법하지 않다. 자발적은 적법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소 회복은 부적법하게 말소해서는 안 될 게 잘못 말소됐다면 하려는 게 말소 회복인데 자발적 말소는 뭐가 아니므로 부적법 말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소 회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자, 3번에 보시면 회복 등기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을 거나 했죠. 자, 이것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딱 던져놓고 말 문제가 아닌데, 자, 이걸 한번 봐볼까요? A 저당권자. 자, 돈 갚아서 저당권이 말소가 됐습니다. 붉은색으로요. 그리고 저당권자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B라는 사람은 지금 등기상 몇 번으로 돌아왔어요? 말소되고 왔으니까 1번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저당권이 불법 말소였습니다. 돈도 갚지 않았는데 등기를 말소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소되기 전 상태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자, 이거 알겠죠? 4번 1번 저당권 회복 등기 시켜주세요 하고 다시 한번 옛날 걸 봐야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1번이 되면 이 사람은 3번이니까 번호는 형식적이기 때문에 몇 번으로? 2번으로 밀려야 되잖아요.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B가 이해관계 있는 죄사입니다. B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 승낙 안 해주면 소송에서 뭐 받아와라?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판결을 받아와야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할 때도 제3자가 존재하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자, 오른쪽으로 오셔서 가로 3번 절차,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공동 신청. 자유자가 모두 느끼는 원칙은 뭐예요? 이익 받는 자, 등기부상 이익 받게 되는 자, 권리자, 등기부상 불이익 받게 되는 자, 등기 의무자 항상 말한다. 공동 신청한다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자 전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주등기 이겁니다. 전부 회복할 때는 주등기라고 다시 한번 적어주죠. 여기서도 전부 회복할 때는 주등기라고 다시 한번 적어주죠. 자, 동그라미 3번 일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밑줄이 어디 가야 될까요? 부기등기로 한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전세금 3억 있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요. 선순위 전세금으로 3억 있으니까 이게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안 됩니다. 자, 어느 날 봤던 1-1번 1번 전세권 변경 늦기 금액을 1억으로 낮췄다. 자, 이렇게 전세권 변경 늦기가 됐습니다. 자, A가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자, A의 전세권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전세권 살아있잖아요. 근데 3억이 얼마로 줄어버린 거예요? 1억. 근데 이게 부적법하게 지금 전세금 일부가 지워졌잖아요. 살려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전부를 회복할 때는 뭐였어요? 주등기로 하고 옛날 걸 그대로 옮겨놨죠. 근데 여기서는 나머지는 살아있거든요. 이름도 살아있잖아요. 뭐만 살려면 돼요? 금액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림 잘 봐보십시오. 자, 이때 2번. 이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전세금을 내린 적이 없으니까 변경 늦게 잘못됐잖아요. 1-1번 전부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몇 번 말소? 아까 말소 등기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변경 등기가 잘못됐어도 변경 등기 전부가 잘못됐으니까 뭘로? 말소 등기하고 이렇게 지우는 거죠. 자, 그리고 살려내야 되는데 1번 등기 중에 뭐가 살아있죠? 전세권자 살아있잖아요. 뭐만 살리면 돼? 3억만.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번. 그래서 뭐 하는 거죠? 1번 등기를 회복하는데 이미 다 살아있고 말소된 거 뭐만 금액만 다시 살리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뭐 때문에 지금 하느냐? 전부 회복은 주등기라고 통째로 올리지만 일부 회복은 뭘로? 부기 등기라고 말소된 내용만 살리면 된다고요. 자, 제가 칠판에 이렇게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 등기는 종이 등기가 아니라 전산화돼 있죠. 전산화되게 되면 자 여기서 뭐가 바뀌게 됩니다. 전산화의 장점이 뭐죠? 엑셀을 만드실 때 표 넣거나 한 줄 넣거나 삭제시키게 할 수 있죠. 자, 칠판에 원래 시간적 순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 등기를 보시게 되면 1-2번은 2번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1-1번 밑에 바로 따라오게 됩니다. 왜? 전산화니까 주등기는 같이 쭉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게 더 기억이 더 오래갈 그림이라고요. 일단 전부회복은 주등기, 일부회복은 뭘로? 부기등기. 나중에 하게 되면 제3자가 해당되느냐, 불이익받는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금은 몸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축구할 때도 몸 풀잖아요. 몸 풀 때 너무 과도하게 풀면 안 되잖아요. 몸이 유연하게만 이런 정도로만 간단히 보시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큰 5번 멸실등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멸실등기도 다 써놓고 비교해 볼까요? 자 멸실등기 언제 하게 되냐면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게 등기인데 부동산이 뭐 하는 거죠? 전부가 뭐 해버리면 멸실해버리면 부동산이 사라져버리면 등기 필요 없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게 무슨 등기? 멸실등기를 하게 되고 멸실등기라면 기존의 등기 기록은 뭐 하면 돼요? 폐쇄하면 됩니다. 자, 책 보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자, 여기서 뭐가 멸실한다 그랬죠? 부동산 전부가. 그러면 2층 집인데 1층은 그대로고 2층만 불타버렸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가 멸실했다면 등기 기록을 폐쇄할까요? 놔둬야 될까요? 놔둔다면 그냥 놔둘까요? 손 좀 보고 놔둘까요? 그렇죠.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멸실하면 이때는 멸실등기라는 게 무슨 등기라는 거예요? 후발적 불이치가 됐잖아요. 변경 등기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뭐가 됐다? 바다가 돼서 포락이 돼서 땅이 바다가 돼 버렸다. 자,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뭐였다? 화재로 소실이 돼 버려서 사라졌다. 그러면 이 등기를 표상하던 등기부는 필요가 없잖아요. 등기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토지회부 갖고 울고 있어도 필요 없으니까 여기 등기를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빨간 줄 치고 등기기를 뭐 하는 거죠? 폐쇄하는 게 멸실등기야.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게 토지고 건물인데 부동산이 멸실하는 것은 사실에 변합니까? 권리에 변합니까? 물건이 사라졌잖아요. 사실에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어디 먼저 가야 돼요? 토지라면 토지대장 먼저 가야 되고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갔다가 등기소에 뭐하러 와야 돼요? 멸실등기하러 와야 되는데 등기소에 멸실등기하러 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도 건물도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게을리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과태료. 자, 눈썰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거기 101페이지야. 가로 2번 등기절차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시고 첫 단어 토지 동그라미 하시고 1개월 2번 건물 동그라미 하시고 1개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오셔서 별표할 거. 뭘 별표할까요? 아까 변경 등기하고 같습니다. 토지는 지적이 받쳐주니까 가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뭔만 건물만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표 작게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자, 어려운 거 하나 물어볼게요.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멸실등기라는데 이 건물이야 처음부터 부존재한다. 무슨 뜻이죠? 처음부터 건물이 존재한 적도 없는데 잘못해서 등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지금 표상하는 물건이 없잖아요. 이때도 봐야 돼요. 멸실등기라는 이때는 몇 개월이나 할까요? 자, 교재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가로 2번 등기 절차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두 번째 줄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그때는 지체 없이. 자, 이게 이제 시험에 함정 많이 파거든요. 왜 여기는 1개월이라는 의무를 안 주겠어요? 기산점을 잡아야 되는데 건물이 존재하다가 불타버렸다. 그러면 언제로부터 1개월? 멸실된 때로부터 1개월. 그런데 여기서 건물이 부존재한데 등기는 있더라. 이 등기를 없애는 것도 멸실등기인데 만약 1개월 하게 되면 언제로부터 1개월? 안 날로부터겠죠. 언제 알았을까요? 공무원이 그러겠죠. 너 1년 전에 알았지. 그러면 여기 등기상 소유자로 등기되신 분이 뭐라고 했어요? 어저께 알았다 그랬죠. 결국 여기서 기산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하는 그냥 지체 없이만 한다. 멸실등기를 해야 된다. 의무도 없고 뭐도 없는 거예요. 과태료도 문제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멸실등기 자체는 어려울 게 없는데 거기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도 멸실등기라는 이때는 뭐가 없다. 의무상이 아니고 그냥 지체 없이 알아서 해달라고요. 자, 거기까지 멸실등기 문제인데 이건 지금 내용에 따른 분류. 자, 5가지 뭐 보였죠? 변경등기, 경경등기,
말소 등기, 말소 여복 등기, 멸실 등기. 이게 내용에 따른 분류인데 자, 우리 교재는 자, 앞에서 봤는데 거기 101페이지 하단에다 이렇게 하나 쓰시고요. 등기를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로 할 거냐 부기등기로 할 거냐 문제가 됩니다. 자, 거기 교재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63페이지로 앞으로 와보시겠습니다. 제가 거기 할 때 나중에 보기라고 미뤘던 게 있거든요. 자, 63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표 제목이 주등기로 하는 경우와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교분. 첫 번째 건 주등기로 하는 경우, 두 번째 건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세 번째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그런데 오늘 몇 가지 이야기 들어봤죠. 자, 줄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잡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소유권이고 소유권으로부터 창설되는 게 뭐가 돼요? 소유권 이해 권리인데 자, 하나씩 들어볼까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라는 게 무슨 등기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갑고하겠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렇게 할 건데 자, 소유자 갑 여기다 번호를 몇 번 매길까요? 아, 나는 영순이라고 했다. 0은 나오면 안 되겠죠. 몇 번? 1번 매기자는 가장 시작이니까. 자,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자, 소유권 보존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번호를 주등기인데 주등기란 말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등기, 번호를 독립한 번호 매기는 거죠. 자, 소유권 넘어왔습니다. 소유권 이전인데 갑이 을 앞으로 소유권 넘겼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앞으로 번호를 몇 번 쓸까요? 이렇게 쓴다면 모든 등기는 다 꼬리 달아버리잖아요. 소유권은 기본 물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간 게 이때는 몇 번? 독립번호 2번 하는 거죠. 자, 설정 등기가 되는데 자, 이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 자, 기본서 나왔을 때 등기법도 쉬워집니다. 기준을 잘 잡으셨죠?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요령만 들어놓으시라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듣는 순간만큼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사람이 집을 사면서 돈이 부족이 있습니다. 대출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뭐 저당권. 자, 이때 저당권은 여러분이 저당권자, 채권자라면 뭘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구에 나오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인데 번호를 몇 번? 2-1번이요. 소유권은 기본 물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으로부터 설정받은 사람도 번호는 주등기 1번 하는 거죠. 전세 내줬습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받았죠? 소유자. 소유권은 기본 물권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몇 번? 2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민법 시간에 전전세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전전세는 누가 내주는 전세? 말 그대로 풀어도 되지 않습니까? 전세권자가 내주는 전세죠. 자, 그러면 자, B가 건물 일부를 전전세했습니다. 그러면 2번 전세권의 전세권 자, C 앞으로 번호를 3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겠죠. 을이 와서 너 뭐야 그러겠죠. 지금 을은 C하고 계약을 맺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 C는 누구랑 맺은 거예요? 전세권자 B랑 맺은 거지 소유자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독립번호 매기면 독립등기 주등기라면 소유권으로부터 설정받는 결과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소유권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번호를 몇 번? 그렇지. 2-1번 하는 거죠. 자, B라는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별로 없지만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번호 몇 번 하는 거죠? 자, 2번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 D 앞으로 했다. 번호를 3번 해버리면 또 누구한테 한 대 얻어 맞아요. 너하고 나오는 계약관계 없지 않느냐. 이 사람은 지금 누구랑 한 게 아니고 소유자 한 게 아니고 누구랑 전세권자가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다 번호를 또 2-1번 하면 또 누구한테 한 대 맞아요. 얘하고 동순이 돼버리잖아요. 이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주등기 여러 개의 부등기 나오기 때문에 2-1번 다음에 뭐 하는 거야? 2-2번이 나올 수 있다고요. 자, 잘 비교하십시오. 얘도 저당권이고 얘도 저당권인데 얘는 번호가 독립번호를 매기고 얘는 독립번호가 아니라 기존 번호에다 꼬리 달아서 부기등기를 했죠. 차이점이. 소유권에 대한 설정은 주등기로 하지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뭘로? 북인기로 하는 거죠. 자, 얘 전세권이죠. 근데 막말로 하면 얘도 전세권이고 얘도 전세권이잖아요. 얘는 2번, 얘는 2-1번. 왜? 얘는 소유권으로부터 설정받았으니까 뭘로? 주등기로 하지만 얘는 누구로부터? 전세권으로부터 설정받았으니까 뭘로? 북인기. 그러면 설정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저당권 설정을 소유권으로부터 설정받으면 주등기, 전세권으로부터 설정받으면 북인기가 되는 거죠. 자, 소유권이 자 이전 됐었는데 2번이었죠. 자, 여기서 A라는 사람 저당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도할 수 있죠. 자, A라는 사람이 A, B, C, D 이한테 채권 양도를 했다면 저당권의 수반성에 따라서 저당권이 넘어가겠죠. 1번 저당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할 것이고 이때 금액은 놔두지만 떠나간 사람 이름은 지어주겠죠. 자, 여기다 번호를 3번 확인된다면요. 여러분이 알파벳 1하면 저 저당권 양수하시겠어요? 누구한테도 밀리는데? 후순위였던 B한테도 밀리는데. 여기서 이전도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독립번호가지만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뭐까지 가야 돼요? 순위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번호 몇 번 매기겠어요? 그렇죠. 여기다 몇 번? 2-2 아니죠. 1번이니까요. 1-1번 간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요. 63페이지에 주등기라는 경우하고 부기등기라는 경우는 애우는 게 아니고 이 두 줄입니다. 그게 뭘 목적으로 하면 소유권에 관한 보존,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으로부터 설정은 주등기가 되지만 소유권 이해 권리에 대한 이전, 소유권 이해 권리에 대한 설정은 게 뭘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고.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자, 가압류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이따 마지막 시간에 살짝 설명하겠습니다. 가압류 등기는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요? 그렇죠. 주등기가 될 수도 있고 부기등기가 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K라는 사람이 자, 을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갚는다. 야, 너 돈 안 갚니? 소송해야 되죠. 소송할 때 판결을 확보해서 미래해야 되죠. 그럼 이때 가압류인데 이 사람은 뭐에 대한 가압류예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니까 번호 3번, 2번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가압류 등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는 뭐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 이거 계속 된다고 치고요. 3번에 또 저당권자 F가 나왔다고 치고 자, 만약에 이 K가 F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안 갚는다. 소송 걸겠죠. 가압류 걸겠죠. 뭐에 대한 가압류가 되죠? 그렇죠. 저당권에 대한 가압류죠. 그럼 번호는 몇 번? 3-1번. 그래서 3번 저당권에 대한 뭐가 돼요? 가압류 등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 교재에 있는 건 잔뜩 써있는 애울 거 하나도 없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느냐, 소유권 이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주등기가 될 수도 있고 부기등기가 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칸에 있는 거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찍어진 거고요. 부기등기라는 경우에는 큰 두 번째 칸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애우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주등기, 부기등기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자, 나머지는 자 설명되어 있는데 기억할 수 있는가? 제일 밑에 거 한번 보십시오. 주등기도 하고 부기등기도 할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 아까 전세금 증여할 때 전세권 변경 등기는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있는 거.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이거 말소 등기라 하면 안 되겠죠.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이걸 지워버려요. 전부에다 똥을 매하시고 전부 말소복은 주등기로 반면에 일부에다 똥을 매하시고 일부 말소복 등기는 뭘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그 정도만 잡아두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기는 좀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가게 되면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복, 멸실 등기는 잘 안 나옵니다. 또 어려운 내용도 많고요. 하지만 부기등기는 늘 나옵니다. 기존 번호를 이어서 독립한 번호 매기면 주등기 또는 독립등기. 기존 번호에다 가지를 쳐가면 부기등기.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른다?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그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부기등기는 형식에 따라 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위치 하시게 되면 101페이지로 돌아왔죠. 멸실등기 밑에 부기등기 맞으니까 페이지 넘기면 가등기가 나오는데 가등기는 가장 내용도 많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끊기만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가등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